안녕하십니까. 원칙과 신뢰의 송윤웅 기자입니다. 최근 대전지방법원 안팎에서 벌어지고 있는 MB 사건을 취재하면서 어떻게 이런 황당한 일이 발생할 수 있지란 생각을 가집니다. 왜 국가 권력이 회사를 망하게 하고 주주들을 거리로 내몰고 있는지, 그럴 자격을 국가 권력이 갖고 있나라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자유대한민국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키는 민주공화국이며 자유시장 경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국가 권력이 자유시장 경제를 지향하는 주식회사를 망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자본주의를 지향하는 나라에서 선량한 투자를 한 주주들을 보호할 책임은 있을지언정 회사를 망하게 거리로 내몰 수는 없습니다. 그동안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에 일어나는 MB 사건에 대한 공판과 금년 마지막 공판을 지켜보며 수많은 주주들이 울부짖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기자가 법률 전문가는 아니지만 헌법 제13조 1항에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하지 아니한다란 규정이 있고, 형법 제1조 1항에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기자가 취재한 바로는 2017년 3월 대전지방검찰청은 피고인 임노표 및 장경수에 대한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사건에서 혐의 없음 처분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무시하고 다시 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수사를 했고 구속했으나 8월 27일 공수처장 변경으로 재구속할 때는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즉 다단계로 구속했습니다. 그러나 누차 지적하듯이 1단계 후는 다단계가 아닙니다. 이를 검찰도 알고 있었습니다. 10월 24일자 정모검사의 구속 취소 신청에 대한 의견서 8쪽에는 변종 다단계 판매 조직이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방문 판매법 규정이 규범력 확보를 위하여 혐의 유무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현재 형법 제1조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는 규정에 위반하여 다단계란 허위 범죄 사실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이를 발부해 구속했습니다. 형법 제124조의 불법감금죄를 검찰과 판사가 행위한 것입니다. 이런 사업상 초유의 불법감금이란 불법을 행하면서까지 MBG와 주주들 4천여 명을 망하게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대부분이 MBG 주주분들은 회사가 잘 되면 내 재산 가치가 불어나고 덩달아 나도 잘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MBG 주식에 투자했습니다. 2019년 7월 3일 주주 측에서 새로 선임된 MBG 김동재 대표이사는 회사가 피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판에 참여하던 중 12월 16일 재판정에서 졸도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그는 건강회복을 위해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겠다며 주주들에게 보내는 글에서 주주들은 MBG의 성장과 미래 가치에 소망과 희망을 품고 있는 분이나 없는 분이나 모든 재산을 MBG에 투자했다고 밝혔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TV조선 탐사보도 7이라는 프로그램에 1시간 동안 온통 허위와 과장선전으로 포장된 방송을 내보내는 일로 회사 대표들이 구속됐습니다. 그와 동시 회사 재산과 피고 개인의 재산이 모두 법원의 추징보전 명령으로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회사가 졸지에 도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직원들도 월급을 주지 못해 모두 실직되었고
비대출받은 이자를 갚지 못해 회사 재산은 채무자의 압류로 인해 하나 둘 경매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고백합니다. 어떻게 자유대한민국에서 멀쩡한 녀석을 이렇게 남조질할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주주들의 희망인 회사임과 주식가치 회복을 위해 현재까지 노력한 결과 인도네시아 수산법인에 대하여는 새로운 공법으로 2020년 1월부터 2개월간 2개 폰드에 설비를 안착하고 4월부터 새우 양식 테스트를 진행하여 6월까지 양식 결과를 갖고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계획을 세웠다고 말했으며, 재련소 투자자도 현재 계속적으로 상담하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최근에 인도네시아 낀다리 우파라 군수께서도 재련소 건설 등의 협력과 지원해주겠다는 약속이 있다는 희망을 제시했습니다. 대전일보 기사에 보도된 대로 검찰이 3월 7일 공소 제기하면서 임 회장 등이 2014년 10월부터 지난 1월까지 방문 판매업을 운영하면서 주식이 상장되면 엄청난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투자자 2131명으로부터 1214억 원의 가로챈 혐의로 기소했다는 것과는 전혀 다른 주주들의 반응입니다. 이미 TV조선 탐사보도 7이 허위 과장 선전적인 보도를 했다는 것은 녹취록에서 드러난 사안입니다. 왜 TV조선 등 언론은 MBG와 주주 4,000명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왜 검찰은 형사부 단일 사기 사건을 특습으로 보내 엄청난 사건인 양 포장했을까요? 왜 이미 혐의 없음 처분받은 결정된 사건을 다단계란 허위 범죄 사실로 꾸며 재구속, 불법감금이란 중차대한 불법을 행하였을까요? TV조선 등 언론,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 등 경찰, 대전지방검찰청 등 검찰, 대전지방법원 등 법원, 법무부 감찰관실, 국가인권위원회,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대한민국 언론과 사법 시스템이 MB 사건에서는 단 한 가지도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금년 마지막 공판이 있었던 12월 23일 검찰의 공수처장 변경이 있었습니다. 변호사와의 날선 공방이 있었고 공소장은 재판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검찰의 공소장이 얼마나 허황된 거짓이고 잘못됐는지를 짚어보겠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영심 동양대 교수의 공수장 변경을 불허한 송인권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를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라는 단체가 22일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허위로 공판조서를 작성했다면서 판사가 재판 과정에서 위법을 저지른 중대한 범죄 행위이므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공수장 변경 등 공판조서 작성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해주는 기사라 소개해드렸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열심히 좋은 방송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